2024년 7월 13일 토요일 돈다방 미스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뉴욕 증시를 예체능으로 만들어 볼까 합니다. 지난주 한 주 동안 7월 8일부터 7월 12일까지 뉴욕 증시를 대부분 전문가들은 기묘했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럼 우리는요, 과연 어떤 색깔이었는지, 어떤 모습이었기에 전문가들이 기묘했다고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감상을 해봐야겠죠. 자, 7월 8일부터 7월 12일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요, 첫 번째, 우리가 아기다리 고기다리 하고 있는 6월달 소비자 물가지표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왜 아기다리 고기다리 했냐면 둔화되었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지표가 둔화된다면 우리가 원하는 금리 인하가 될 거라는 가능성이 커질 것이기 때문이었죠. 두 번째는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상원과 하원, 은행위원회에 참석해서 증언을 할 예정이 있었는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시장에 충격을 줄 만한 얘기를 하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금리 인하 힌트를 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 후반으로 넘어가면 소비자 물가지표 다음으로 발표되는 6월달 생산자 물가지표가 있었는데 이게 살짝 불편했습니다. 어느 포인트가 불편했냐면 예상치가 상승했을 거였거든요. 생산자 물가 지표는 전월 대비 상승으로 예상된다라는 약간 살짝 불편한 그 표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편한 표시를 살짝 지워줄 수 있는, 살짝 화이트로 지워줄 수 있는 재료가 뭐였냐면 바로 어닝 시즌이었고요. 그 어닝 시즌의 시작은 금융주입니다. 미쓰리가 어닝 시즌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금융주는요, 웬간에서는 실적을 개판으로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 한 주는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웬간에서는 그렇게 시장이 망가지지 않을, 그러니까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주 중반에 소비자 물가지표, 중요한 경제지표가 발표될 거기 때문에 중요한 경제지표를 앞두고 관망세, 경계감, 혼조 이런 분위기로 시작을 했다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상원, 하원에 참석해서 증언을 할 때 구체적인 힌트를 준다면 시장은 금리 인하를 기대할 것이고 금리 인하 기대가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더 좋아질 것이고 여기에 소비자 물가지표 둔화를 예상만큼 확실하게 둔화가 되어준다면 예상치에 부합만 해준다면 더 좋을 것이고 살짝 불편했던 생산자 물가지표의 상승은 금융주의 어닝 시즌으로 살짝 포장할 수 있는 약간 이런 그림이었거든요. 7월 첫 번째 주 너무나 그냥 당연하다기보다 7월 첫 번째 주는 가오가 있지. 2024년도 하반기의 시작인데 한번 멋있게 한번 시작해줘야지. 이런 에너지가 뿜뿜했다면 7월 두 번째 주는 굉장히 섬세한 그림이 그려졌을 예상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삑 나가서 망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것보다는 굉장히 안정적인 그림이 그려질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주가가 막 개폭락하고 그건 아닌데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자, 어떤 부분이었냐면요. 월요일 날은 혼조세로 마감한 게 맞았어요. 주요 이벤트를 앞두고 경계감 속에 혼조세로 마감했다. 문제는 뭐냐면 7월 9일 화요일 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상원에 참석해서 증언을 하는데 이놈이 애매모호하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시장은 이 제롬 파월 그래서 언제 9월 달에 금리 인하 확실하지? 빨리 힌트를 달라고 이랬는데 더 좋은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봐야겠어요. 그리고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는 함구할 거예요. 이러면서 시장이 뭐지? 이렇게 약간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여기부터
약간 뭔가 그림이 조금 삐딱해지기 시작했죠. 전문가들의 표현에 따르면 기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쓰리가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제롬 파월 연준회장은 쪼다여서 아마 하원에 나가서는 이야기를 조금 더 부드럽게 할 것이다. 왜? 하원에 나가서조차 하원금융서비스위원회에 참석해서 똑같은 비스무리한 얘기를 하면 시장은 아이고야 하고 훅 빠질 거기 때문에 하원에 참석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상원에서보다는 조금 부드러운 멘트를 할 것이다 라고 제가 예언을 했죠. 왜냐하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미쓰리 손아귀에 있거든요. 자, 미쓰리의 예상대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시장 입맛에 맞는 발언을 해서 뉴욕 증시는 1% 이상 상승 마감을 합니다. 전문가들은 뉴욕 증시가 끝도 없이 오르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죠. 자, 7월 11일 목요일은요. 전문가들이 증시가 기묘한데?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기묘한데라고 평가한 아주 그 결정적인 날이었죠. 왜냐하면 S&P 500과 그러니까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괴리가 45년 만에 가장 크게 나타났고 너무나 극단적으로 나타났고 우리가 기대하고 있었던 소비자 물가 지표는 기대만큼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오히려 상승하기보다는 하락했던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거를 순환매라고 표현을 했죠. 자, 순환매라고 표현하면서 돈이 여기 올리고 또 여기 올린 다음에 잠깐 쉬다가 여기 올리고 이렇게 순환매 되는 거니까 괜찮아라고 표현은 했습니다만 이거 왜 이러지? 라고 기묘하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기묘하다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그 시나리오를 벗어났다는 겁니다. 근데 미쓰리가 항상 주장하는 대로 오르고 내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원에 참석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시장이 원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을 때 시장이 뭐지?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쫄 보여가지고요. 아마 하원에서는 상원에서보다 조금 더 부드러운 얘기를 할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께 힌트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7월 11일 목요일 뉴욕 증시에 대해서는 기묘하다라기보다는 지금 시장이 유동성 장세가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심리적으로 조금만 불안한 게 나오면 내가 먼저 팔아야지라는 심리가 너무 커져서 시장이 저렇게 움직인 거다. 목요일 날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 2% 가깝게 하락했지만 그래도 다우지수가 0.08% 상승해서 혼조세로 마감했지만 질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방송에서 여러분 그렇다고 주식시장이 이대로 막 빠지지 않아요. 또 오를 겁니다.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되고 올라갈 거예요. 문제는 오르고 내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질을 보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어제부터 계속 강조하고 있죠. 자, 이게 지난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한 주 동안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7월 10일 금요일 뉴욕 증시를 정리할 텐데요.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그림이 쫙 그려져 있죠. 전문가들은 기묘하다고 했는데 이건 기묘하다라고 하기보다는 분위기가 이래서 이런 거구나.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조금은 좀 구체적인 답변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자, 7월 10일 금요일 뉴욕 3대 지수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저가 매수가 유입돼서 상승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우지수가 0.62, S&P 500이 0.55, 나스닥이 0.63% 상승했고요. 자, 생산자 물가지수 예상치를 윗돌았지만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가 둔화되며 상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소비자 물가지표가 둔화됐을 때 뭐라고 했냐면 생산자 물가지수가 둔화된다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딴지를 걸었냐면 무슨 개소리야. 내가 지난주 일요일날 봤더니 6월달 생산자 물가지표 예상치는 전월 대비 상승한 건데?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히려 시장에서는 자, 여러분 소비자 물가지표가 둔화됐죠? 자, 이제 생산자 물가지표만 둔화되면 9월달 금리 인하 확실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대고 이게 무슨 개소리야. 야, 생산자 물가지표 상승할 건데?
대신 저는 금융주의 실적이 약간 포장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왜? 제가 늘 강조하지만 금융주의 실적은 웬간해서는 개판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오늘 제가 결말에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왜 자꾸 제가 기묘하다, 그림을 그린다, 왜 갑자기 미쓰리가 금요일 증시만 풀지 않고 월요일부터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지 잘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6월달 생산자 물가지수 전월 대비 0.2% 상승해서 시장 예상치 0.1보다 상승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2.6% 상승했고요. 대신 변동성이 큰 품목이 제외된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 전월 대비 보합 수준이었는데 5월에는 0.2% 상승했었어요. 근원 생산자 물가지표가. 그런데 5월보다 둔화됐으니까 그러니까 보합이란 의미가 거의 그냥 움직임이 없었다. 그러니까 5월 대비 생산자 물가지표, 근원 생산자 물가지표는 둔화된 게 맞죠. 전년 동기 대비 3.1% 상승으로 5월 달에 3.3% 근원 생산자 물가지표가 상승한 것보다는 0.2% 둔화됐습니다. 그런데 7월 12일 금요일 뉴욕 증시가 상승하자 전문가들은 이렇게 평가하죠. 6월달 생산자 물가지수는 예상치를 윗돌았지만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가 둔화돼서 상승됐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경제지표 가지고 장난질을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 해드렸죠. PMI 지표가 있는데 S&P에서 발표하는 거, ISM에서 발표하는 거, 그리고 PMI 지표도 서비스 PMI 지표가 있고 제조 PMI 지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서비스 PMI 지표가 잘 나왔으니까 뉴욕 증시가 좋다고 얘기하고 어떤 때는 제조 PMI 지표가 좋으니까 뉴욕 증시가 상승했다고 얘기하고 어떤 때는 S&P 글로벌에서 발표한 PMI 지표는 둔화됐는데 ISM에서 발표하는 제조 PMI 지표가 상승하면 ISM 재료를 써가지고 상승했다고 얘기하고 자기네들이 쓰고 싶은 좋은 재료들만 갖다 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주식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는 뭐뭐 때문에 주식이 오른 게 아니라 주식이 오르니까 뭐뭐 때문에 올랐을 것이라고 갖다 붙이는 거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똑같은 얘기 아니야? 라고 들리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차이를 깨닫게 되시는 순간 주식에 천국이 열리는 거예요. 시황의 천국이 열리는 겁니다. 그만큼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그 생각의 전환이 되게 어려워요. 왜? 여러분들은 그동안 뭐뭐 때문에 주식이 올랐어요. 뭐뭐 때문에 주식이 내렸어요. 너무 그냥 가스라이팅을 오랫동안 심하게 당하고 계셔서 그 발상의 전환이 안 되는 겁니다. 생산자 물가지표 예상치보다 잘 나왔잖아요. 근데 시장에서는 아니야. 시장이 올랐는데 왜 올랐는지 봤더니 근원이 둔화됐네. 이제라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7월달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6월달 68.2였는데 7월달 66.0으로 소비자 심리지수 하락했고요. 추세는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 기준선이 얼마라고요? 100이에요. 100 이상이면 경기 확장이고 100 이하면 경기 위축인데 지금 소비자 심리지수가 지금 꽤 오랫동안 100 아래에서 질질질질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7월 10일 금요일 뉴욕 증시가 상승한 이유는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에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니라 추세적으로 우하향 곡선을 계속 그리고 있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를 보고 경기가 둔화되니까 금리 인하를 하겠구나라는 평가가 훨씬 더 정확한 거죠. 근데 왜 이 평가를 안 할까요? 그 안에 경기 둔화가 우려돼서라는 단어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쓰고 싶지 않다 보니까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지표를 안 쓰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전일 여러분, 제가 살짝 놓쳤는데 왜냐하면 그 연합뉴스 뉴욕 증시 마감 현황에 기록이 없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찝찝하지? 뭘 내가 체크 안 한 것 같지? 봤더니
목요일 날 발표되는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자, 전주 대비 17,000명 감소해서 22만 2,000명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시장 예상치는 23만 6천 명이었고 시장 예상보다 둔화됐어요. 그런데 이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목요일 날 뉴욕 증시 마감 현황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증가돼야지만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는데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전주 대비 혹은 예상치 대비 감소해버리면 미국 고용 괜찮은데? 라고 인식이 되고 미국 고용 괜찮으면 굳이 금리 인하 할 필요 있어? 이런 논리가 전개되다 보니까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감소된 것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은 거죠. 즉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시장이 원하는 건 경제야 둔화되라. 아니야 이미 둔화되고 있어. 그래야지 금리 인하해. 라고 심리적으로만 원하고 있어요. 입 밖으로 얘기를 못해요. 왜 입 밖으로 경기 둔화, 경기 침체를 얘기를 못하겠습니까? 그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매물이 쏟아져 나오거든요. 자, 매물 이야기하기 전에 어닝 시즌 얘기할게요. 똑같은 기조입니다. 은행, 금융주들의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요. 시장 예상치를 윗돈 견고한 실적을 발표한 금융주 JP모건과 시티그룹, 웰스파고가 있었습니다. 예상치를 윗도는 견고한 실적을 발표했어요. 그런데 JP모건은 1.2% 하락, 시티그룹은 1.8% 하락했고요. 웰스파고 같은 경우는 시장 예상치를 윗돌았으나 대출 수익성의 척도인 순이자 소득이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하락했어요. 하물며 올해 이자 수익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해서 하락했습니다. 이상하죠? 대출 수익성의 척도인 순이자 소득이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다. 왜? 지금 미국이 금리가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 왜 은행이 순이자 소득이 적어? 예상만 못했어? 그 얘기는 지금 미국 국민들, 미국 기업들이 연체에 시달리고 있다. 이자 소득이 제때제때 팍팍 들어오지 않고 있다. 뭐 이런 거일 수 있고요. 여기에다가 올해 이자 수익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웃기잖아요. 올해 금리 인하할 거라면서요. 금리 인하 해봤자 9월인데 뭐 금리 인하 25pp 금리 인하한다고 뭐 은행이 뭐 크게 이자 수익이 뭐가 낮아지겠습니까? 결국 이자 수익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돼서 웰스파고가 빠진 게 아니라 얘네가 지금 미국이 고금리로 지금 힘들어하고 있구나. 당장 이제 확인될 수 있는 게 다음 주 후반부터 발표되는 주택지표입니다. 주택가격지수는 여전히 좀 높은 수준이지만 이제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으니까 둔화될 거고요. 이미 기존 주택 판매, 신규 주택 판매는 꽤 몇 달 전부터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래요? 지금 미국은 21세기 들어와서 가장 높은 수준의 대출금리가 유지되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지금은 유동성 장세가 아닌 거고요. 자, 금리 결정 9월달 금리 인하 확률 94.4% 반영됐고요. 장중에 98.1%까지 상승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 방송을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해드리면서 미쓰리 의견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인공지능 분야의 강력한 성장 스토리는 이제 다 소진되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AI 테마만 있는 게 아니다라고 트레이드 스테이션 전략가가 얘기합니다. 자, 미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올해 상반기는요, 그냥 기대감이에요. 금리 인하 기대감, AI 기대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올해 1월 2일 뉴욕 증시가 개장되자마자 하락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애플의 투자 의견 비중 축소였습니다. 왜? 애플은 이제 실질적인 기대감보다는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같은 것들이 판매되면서 수익이 직접적으로 들어오고 그 수익이 눈에 보여야 되고 그게 정말 순이익이 되는지 영업이익이 되는지 눈으로 확인될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엔비디아 같은 AI는 여전히 기대감이 크다 보니까 올해 상반기는 금리 인하 기대감, AI 기대감으로 버텼는데 그걸로 상승시켰는데 하반기는 그 기대감으로 더 이상 버티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얘기했죠.
그러자 트레이드 스테이션 전문가는 시장에는 AI만 있는 게 아니야 라고 미스트리에게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인플레이션과 금리는 시장의 예상보다 더 높은 수준을 유지될 수 있다. 누가 얘기했냐면요.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체이스 CEO인데 이 아저씨도 약간 되게 이미 약간 뭐랄까요. 감 떨어졌어요. 감 잃은 지 꽤 오래됐습니다. 제낄게요. 제가 제끼는 이유는 지금 인플레이션 따위를 생각할 때가 아니에요. 인플레이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경기 둔화가 더 포인트입니다. 자, 경제와 시장에 대해 여전히 낙관적이지만 물가 상승률 둔화세와 견고한 고용 추세 중 어느 하나라도 변한다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인디펜던스 어드바이저 얼라이언스 최고 투자 책임자가 얘기합니다. 이 얘기의 약간 함정이 뭐냐면 지금 있잖아. 물가는 완화되고 있고 고용은 좀 견조해. 근데 이 두 가지 중에 뭔가 하나라도 변한다면 시장이 불균형될 거야.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보자면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다가 갑자기 뭐 상승을 한다면 다시 반등을 하거나 아니면 견고한 고용 추세가 꺾인다면 이 균형이 깨진다라는 겁니다. 안 좋아진다라는 거겠죠. 근데 이거는 반어적인 거죠. 제 생각은 이 인디펜던스 어드바이저 얼라이언스 최고 투자 책임자의 발언에 미쓰리가 반박을 한다면 지금 물가 상승률 둔화는 물가 상승률 둔화가 아니라 경기 둔화에 따라서 그냥 자연스럽게 둔화될 거고 앞으로는 인플레이션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이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될 타이밍이 오고 있고요. 지금 고용이 견조합니까? 아니라고요. 견조한 척하는 거죠. 자,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강조했던 부분이 있죠. 6월달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 발표하면서 4월달, 5월달 각각 5만 명 이상 하향 조정했습니다. 만약에 5월 초에 발표됐던 4월달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를 처음부터 5만 명 하향 조정한 상태로 발표했다면 시장이 어땠을까? 경기 둔화를 우려했겠죠. 금리 인하를 앞당겼겠죠. 그런데 지금 미국은 경기 둔화를 얘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시장을 인위적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시장이 기묘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시장이 기묘한지를 전문가들은 기묘하다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 기묘함의 의미가 뭔지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요. 지난주 월요일부터 오늘 방송에 이어 금요일까지 한 주 다 정리했고 내일 7월 14일 일요일 방송에서는 다가오는 한 주 7월 15일부터 7월 19일까지 또 우리가 그림을 그리고 일정을 체크하고 방향성을 점검해보고 리스크까지 확인하는 그런 시간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운 여름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